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구도가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성이냐,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의 도전이냐로 압축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런 세금 아깝다고 느끼는 일들을 안 하면 일단 시민 만족도가 일단 올라가고요. 두 번째,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 시민이 생활 속의 불편함을 맞아요.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결국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순증 물량을 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그 정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공급책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전수민 민주당 대변인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지방,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뒤늦게. 아, 예. 네. 떡국 드셨습니까? 요새는 떡국 잘 안 먹습니다. 나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떡국 드셨습니까? 예, 전 전통적으로 그냥 지방 예. 가풍에 따라 먹었습니다. 저도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 나이 들지 않은. 네, 안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마 지금 다시 이제 그 귀경길로 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성길을 하고 그렇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밀리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끝장 뉴스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105일 남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이제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보다 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 이후로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명심으로만 저는 보시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정원호 자체의 능력, 실력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시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때부터 그 실력으로 경기도지사가 된 거고 그 경기도지사에서 결단력과 실력으로 바로 당대표, 대통령까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픽한 사람이다. 리틀 이재명을 틀 안에 갖추기에는 너무, 우리 그 성동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명심이 아니라 실력에 보장된 후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성동구 하면 핫플레이스잖아요. 우리가 성수 거기에서 정말 상인들과 그다음에 청년들 그 지역 사회가 결합을 해서 어떠한 최상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성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 선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오로지 숫자와 성과로 판단한다. 뭐 당이나 뭐 이념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면 정성호가 어떤 구청장이 그동안에 나는 어떠한 지표지 재무제표나 지표지수를 이루었고, 90% 이상 이룬 이제 공약이라던가 그런 숫자 성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거를 서울시 전체에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지를 저는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정말 준비된 후보다. 리틀 이재명으로만 가두지 말자. 실력으로 승부하는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당히 앞서 있어요. 보니까 설 연휴 앞두고 KBS, MBC, SBS 전부 다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KBS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9, 오세훈을 10%포인트가량 앞서면서 가장 편차가 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아까 잘 해주셨는데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표준이 된 행정 혁신 사례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정도 됐죠. 삼선 구청장을 하는 동안에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특히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가 그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런 혁신, 그러니까 행정 혁신을 보여줬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았고요. 특히나 지난번 지방선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보통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은 많은 부분에서 뺏겼어요. 국힘에 뺏겼군요. 몇몇 그 예.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뺏겼는데 사실 성동구는 굉장히 보수화가 됐거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될 만큼 그 저력을 확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특히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적인 완성도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간의 평가입니다. 뭐 저희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분들 너무나도 다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예. 저희야 뭐 어느 분이 되셔도 자신 있죠. 그 예. 누구에게도. 그런데 아마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도 행정 가셨고 또 기초단체장으로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동기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인지도를 높였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세훈과 그 누구분이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어떤 후보가 네, 나가도 네, 나갈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가 가장 높게 또 앞서 편차가 있군요. 크기 때문에 이제 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잠시 여론조사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면 지금 MBC, SBS, KBS 여론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KBS 여론조사는 캐스텔 리서치가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MBC는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SBS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했고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유일하게 SBS만 오세훈 서울시장 현 시장이 앞섰는데 그것마저도 4%포인트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나머지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편차로 앞서 있는 상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어게인 세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두현 지도부가 대놓고 본인 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했습니다. 뉴페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예. 공천을 주는 건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예. 오세훈 굉장히 힘든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뉴페이스 플러스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입니다. 이 모호한 태도 때 윤어게인 세력과 바로 부정선거론자들과 결발하지 못하는 그리고 유튜버에게 장악이 돼 있고 하청 기업으로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 이 지도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로 윤어게인의 이 그늘 이 족쇄가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절연해야 된다. 나는 다르다라고 해도 너 국민의힘 소속이잖아. 국민의힘에서 이런 태도인데 네가 그걸 벗어날 수 있겠어? 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오세훈은 국민의힘이라는 그늘, 족쇄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절연을 얘기하지만 완벽한 절연이 될 수 없다. 결국엔 오세훈은 결단을 해야겠죠. 국민의힘 후보로 계속 갈 건지 아니 무소속이라도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건지 그런 결단의 시간이 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선에서 국힘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페이스도 언급했고 5선 서울시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와서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하는 모습이 되게 또 생경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이 그때 불법 비상겸이 있었고 파면됐었을 때 이와 관련해 입장을 냈었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허. 오세훈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떠한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윤어게인을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가 장동혁 대표처럼 예.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유리한 거에 따라서 요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게 이제 오세훈 식의 저는 행정도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5선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5선 했던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예. 오세훈은 중간에 본인이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뒀기 그랬죠. 때문에 예. 쉬어가지고 5선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잘못으로.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망한 것만 했던 기억나죠. 그렇죠. 망한 건 많죠. 뭐 오세희 돈 이런 얘기 들고 맨날 둥둥 떠다니는 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지금 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수상버스. 예. 수상버스. 뭐 요새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수상한 버스가 나타났다. 아하. 진짜 수상해요. 수상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5선 서울시장이라 하지만 저는 그래가지고 5상 서울시장이라고 얘기 붙이고 싶습니다. 5상. 5상. 수상하고 이상하고
괴상하고 요상하고 이야, 진상이다. 진상이다. 네, 그래서 오상 서울시장이라고 예. 좀 붙여드리고 싶고요. 이 5선을 하는 동안 기억에 남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서울시장은 그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발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한 정말 철학과 노력과 어떠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래도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각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두 명, 이제 오세훈과 정원호가 후보로 나오면 행정가 대 행정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요 구도가 또 좋기도 하거든요. 네. 뉴페이스랑 행정가의 싸움보다는 행정가 대 행정가가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선거 전략으로도 요걸 좀 강조할 거라고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양쪽의 진검승부 실력 대결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그쵸. 차이점은 있죠.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4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한강버스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을 본인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업적과 반대로 광화문의 뭐 감사의 정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종묘라던가 여러 가지 한강버스라던가 실책들이 많이 드러난 만큼 국민적인 피로도도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성동구, 성수, 그다음에 서울숲,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서울시 전체로 투영을 해서 본인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뉴페이스로서의 신선함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결국에는 실력과 실력 대결인데 이제 고인물의 그동안의 안정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뉴페이스의 좀 더 확장적인 더 나은 서울을 보여줄 것이냐 전 이 비전 구도로 갈 것이고 이 실력 대결에서는 정원호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두 후보가 정책을 두고 서로 비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서울버스 준공영제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걸 좀 이원화시키자 민영 공영을 이원화로 다시 설계를 하겠다. 오세훈은 준공영제를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네요. 이 두 정책에 대한 신경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질문 주신 게 이제 행정가 대 행정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행정가인 건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두 분의 차이점은 뭐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 정치인이었다가 느닷없이 서울시장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행정부터 시작을 했다.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 능력이 의심되는 행정가고요. 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행정 능력이 확인된 행정가다라는 차이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서울시 그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발을 그저 숫자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효율성, 노선이 효율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노선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노선 효율화 한다라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그 기업인 마인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복지를 시혜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거 뭔가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치구 권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노선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네. 보여져요. 예, 그리고 재정 절감. 그러니까 가장 이명박 때도 그렇고 오세훈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있는 그 행정하시는 분의 특징은 자꾸 재정 절감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국가 재정과 복지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기업은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을 어떻게 숫자로 판단하고 그걸 효율성을 강조하냐. 그러니까 매우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증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정책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 관련한 이슈가 가장 클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서울 집값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요게 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남탓만 좀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만 갇혀 있어. 오세훈 쪽에서는 박원순 토어제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수직 상승했다 탓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네가 제대로 된 토어제 정책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서로가 서로 남탓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서울 시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과 오세훈 서로 남탓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잘 싸워라 하실까요? 지금 남탓 공방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서울 시민들이 내가 살 집, 내 자식이 살 집을 어떻게 제대로 마련할 것인지, 주거의 안정을 꾀할 것인지,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 줄 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민들을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셔야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을 소환시켜서 비난하는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남탓만 하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그 DNA를 가지고 계신 건 다 알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진짜 오선 시장이 되고 싶으시면 남 탓이 아니라 내가 시장이 다시 됐을 때 이 서울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게 서울 시민이 바라는 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토어제가 특히 시장의 이제 가격의 그런 과열이 됨에 대한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전장치는 공공의 기재입니다. 그럼 공공의 기재 속에서 이것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오세훈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개발이에요. 그러면 이 민간 중심의 개발로 인해서 그 시민들이 불편한 인프라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공공의 기재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을 민주당이 분명히 보완해서 그려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세훈의 민간 중심의 개발 정책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는 오세훈 시장 때문이죠. 강남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언제적 지금 시장을 전임 그러니까 시장을 소환해서. 들어서 네. 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맞습니다. 아니 오세훈- 그리고 네네. 이제 누구를 남을 탓하려면 그걸 정책적인 연속성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겠다 해서 내일 바짝 오르고 내일 떨어집니까? 그 정권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연속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만 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 단위가 필요로 해요. 특히나 서울처럼 토지가 부족한 곳은 미리 5개년 단위, 10개년 단위로 해도 부족해서 그 안에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만 잠깐 집값 안정되고 박원순 시장 때만 잠깐 집값 오르고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발생할 수 것이고 없죠. 예. 수년에 걸친 연속적인 정책의 결과입니다. 예, 본인의 예. 과거 실책을 가린 채 전임 시장 탓만 하는 거 예. 정말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전 예, 보여집니다. 아니 본인의 임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임 시장 그러니까요. 예, 탓을 하면 안 본인 되죠. 지금 뭐 예. 사선한 사람이 그럼 본인은 예. 본인 한 거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강버스랑 네. 감사의 정원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한강버스 예. 가기는 하나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긴 했는데 그 요새 이제 러닝 크루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더 그죠, 그죠. 빠릅니다. 한강에서 러닝 크루가 더 빨라요. 아, 네, 뛰는 게 더 빠르다. 뛰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교통이 꼭 빨라야 합니까?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말이 신빙성 있으시려면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철인 3종 경기 즐겨 하시더라고요. 달리기하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는 거. 예. 그렇게 한강버스를 타면서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면 제가 수상버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예, 예. 감사의 정원은 지금 되고는 있나요? 요거 서울시장의 그 가장 또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총리가 직접 나서서 좀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 총리께서 가셔서 이제 살펴보고 예. 나서 그다음부터 가타부터 얘기가 없는데 예. 만약에 그 사업이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이었고 꼭 필요하다면 국무총리가 얘기하면 토론하자 하고 뭐 제가 합당하다고 증빙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 정체성과 그런 의지를 예. 사실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예. 서울시장 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게 성수동 개발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요걸 핫플로 떠올린 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오 시장은 본인이 한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이거는? 네, 숟가락을 좀 적당히 얹으셨으면 좋겠다. 예. 네. 네. 오세훈 시장 결국에는 핵심 문제가 네. 서울의 각 지역 개발이 되면은 이게 뜨는 동네가 쫓겨나는 동네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게 아하. 항상 과제였는데 예, 예. 정원호는 달랐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제 10억을 각 지역에 지원했을 때 정원호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 성수도 IT 산업개발진흥지구.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은 개발에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호는 달랐죠. 개발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붉은 벽돌 프로젝트 이 지역의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젊은이의 지구, 그다음에 창업의 지구, 그러니까 상생하는 지구를 만들 것인가. 지역의 결을, 지역 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결을 살린 게 붉은 벽돌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카페거리, 그러니까 그것도 건물을 그대로 다 부시지 않고 그대로 둔 대로 결을 살린 채로 이 공장만의 건물, 이 거리만의 냄새나 그런 풍경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체의 이 성수동에만 가야만 갈 수 있는 그 카페의 정치를 그대로 구현했다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 돈을 지원을 해도
정원호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결을 살린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개발에 중점을 둔 이런 트렌드로 갔으면 절대 지금의 성수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정원호기 때문에 정체성의 바탕을 둔 그런 그 지역 협력 사업으로 나타난 거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성수동을 어떻게 강북 지역이라든 각종 노후 지역에 어떻게 이걸 제대로 구축시키고 확산시킬 건가, 그게 과제이고, 지금 개발의 담론으로는 더 이상 이런 제2의 제3의 성수동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숟가락 얻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2010년에 본인이 성수동에 무슨 IT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 또 갖다 붙인다라는 느낌이 들고, 다만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보다는 좀 인지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겨내면 될까요? 저는 그게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오.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5선 동안은 인지도도 높지만 불호감은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 불호인 인지도는 높을지언정 그게 긍정적인 효과는 전 다가오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도 진짜 잘했었네. 행정도 굉장히 잘했었네. 보니까 이제 딱 이게 여야 어떤 진영과 정치 지형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일로 평가받아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가를 해주신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시민분들이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민주당에도 유명하신 서영교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뭐 박홍근 다른 의원님 후보도 많죠. 너무 다 네. 훌륭하시고 인지도 높으신 분인데 약간 좀 새로운 사람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식이 많으신 분들이 또 중도층에서 많아요. 그러면 그 인지도가 낮은 게 과연 단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국힘에서 뉴페이스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오세훈 말고는 나경원, 신동욱 정도가 거론되거든요. 그러면 뉴페이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아니지 않나요? 국민의힘의 뉴페이스의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뉴 새로운 얼굴이라는 뜻이 맞나요?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뉴페이스라고 하면 정말 인물이 없어도 없구나. 참 국민의힘의 애도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은 이제 간단합니다. 오세훈 시장 방식의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게 달라지게 만들 사람이 시장으로 오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이 과연 삶의 터전에 대해서 달라지게 할 사람인가, 그런 확신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의 분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확장이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여성이나 다른 측면에서 확장성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동욱 의원이 한다면 뉴페이스라는 측면에서 뭐 중도층까지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분들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과연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하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못하면 그냥 정말 극우 유터와 함께하는 극우 세력의 그런 동맹 세력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중도층 확장도 안 되고 젊은 세대 확장도 안 되고 굉장히 결집력도 약할 수밖에 없는 동네 잔치, 동네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뉴페이스 정의부터 좀 다시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경원, 신동욱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은 이 윤어게인 세력과 좀 결을 같이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이미 있거든요. 요거 나오면은 뭐 선거가 아주 쉬워질 것이다, 민주당에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뉴페이스든 올드페이스든 뭐 누구든지 뭐 아무나 뭐 조작 페이스든 다 나오셔도 조작 그게 페이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후보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본인들 페이스 오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